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합방 슈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단 우리 슈리님께서 준비해주신 중국 관련 그리고 일단은 마칸 EV가 중국에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공개가 됐죠. 그래서 제가 또 재밌는 걸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굉장히 논란 중인 게 아니 포르쉐나 되는 애들이 중국 CATL에 배터리를 넣었다. 첫 번째 논란이 된 게 그거고. 그리고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다. 이게 이게 감히 대포르쉐가 차를 냈는데 아이오닉 5 물론 이제 고성능 N이긴 하지만 이거는 현대란 말이죠. 근데 현대 아이오닉 5N조차 지금 수치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아주 희귀한 해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슈리님께서 준비해주신 이 PT를 좀 보면서 우리가 마칸 EV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베이스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그 해외에서 중국 접속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해외 거 접속이 제한되니까 저도 사실 중국 거를 잘 알지 해외 걸 잘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맞춰봐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가 지금 재밌는 게 슈리님이 가끔 저한테 이제 정보를 주세요. 정보를 주셔서 여기 들어가 보세요. 그러고 들어가면 안 열려. 해외 IP 차단. 안 열리거나 무슨 영상이라고 줬는데 영상이 아니고 어디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뭐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마침 또 우리가 명절이기 때문에 또 맞죠. 귀국을 하셔서 우리 요 PT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포르쉐 마칸 EV 터보 사양이 가 있고, 자 일단은 배터리는 100kWh 명목상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유저블은 95 95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출력이 지금 470kW로 했는데 이 모터 출력 총 합출력이고요. 듀얼 모터. 근데 여기서 이제 터보가 있고 그냥 있잖아요. 네. 걔는 몇이에요? 일반이 얼마였더라? 일반은 저도 터보만 봐가지고. 예. 왜냐면 터보가 너무 터보밖에 신기해가지고.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지금. 터보가 사실. 예. 그제 기억에 일반 300, 모델은 300. 300 kW. 예. 그냥 일반 모델은 대략적으로 GV60 퍼포먼스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비슷한 경쟁 출력으로 볼 수 있는, 물론 그것도 비교하면 GV60 퍼포먼스가 좀 더 나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출력적으로나 내구적으로 좀 더 나은데 아무래도 이 차의 강점은 일단 포르쉐잖아. 그렇긴 하고 일단 배터리 용량이 커. 그죠? 좀 그래요. 배터리 용량이 우리가 100kWh를 국산차에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EV9을 제외하고는 볼 수 없는 용량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용량이고 차체에 비해서 되게 큰 용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드디어 이제 800V 초급속 충전, 요것도 아주 적용한다고 하고. 네. 제대로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모터 출력을 보면 639 PS, 우리 PS 마력에 토크가 1130Nm, 굉장히 높은 토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사실 사실은 이 모터의 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크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돌리는 이 힘이 중요한데, 그래서 사양상으로 우리가 이걸 아이오닉 5N이 나오기 전에 봤으면 와 역시 포르쉐다. 뭐 EV6 GT 따위 뭐 그냥 이랬을 거야. 그렇죠? 그랬을 거야. 네. 그래서 아주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 이건 뭔가요? 이게 요번에 GD에서 이제 골든 배터리로 조금 이슈가 됐었던 진거 007인데 네. 얘는 이제 퍼포먼스 버전에는 NCM이 들어갑니다. 퍼포먼스 버전엔 NCM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퍼포먼스 버전에는 CATL에서 개발한 기린 배터리 시스템 CTP 3.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린 배터리 시스템 CTP는 이제 셀투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린 배터리는 중국 명칭, CTP는 네. 이제 영어 명칭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되고, 중요한 건 얘도 배터리팩 CTP 3.0이 적용된 게 100kWh야. 똑같네요. 지금 그쵸? 마칸 EV하고. 그리고 유저블이 94.7kWh예요.
그러면 보통 95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0.7이면 네, 보통 뭐, 안 올리마니까. 뭐 이제 여러분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약간 이게 뭔가 많이 비슷하죠? 그쵸. 네. 그리고 그 모터 출력도 모터 475km. 출력도, 네. 근데 이제 토크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토크는 좀 더 떨어지고. 그리고 퍼포먼스 저전은 이제 500kW 맥스 차징 스피드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 저거는 밑에 일단 버전은 200, 요거 밑에 버전은 270kW. 270. 근데 이게 500이 다 나와요? 이 순간 피크 치면 뭐 뭘도 못해요. 알면서 왜 그래 그 이제 저렇게는 뭐 이제 약간 아마 이렇게 치는 거야 뭐.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도 맥스를 중요시하는 게 그렇죠. 지금 약간 중국의 뭐라 그럴까 유행 트렌드라서 맥스가 트렌드. 중요하다. 저걸로 이제 좀 광고 효과를 그렇죠, 보는 그렇죠. 그런 멘트군요. 뭐 아시겠지만 중국은 음. 사실 업적이나 역사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제 기술이 우리가 뛰어나다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 해서 페이퍼 시트를 많이 네. 강조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맥스 500kW야. 이거의 시작은 이제 샤오퐁에서 480kW. 그때 그거였죠. 그게 그거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전에 보내주셨던 자료를 봤을 때 전체 10에서 80% 차징 시간은 아니 되게 빠르지 않던데 500이라 그러니까 난 순간 너무 놀란 거죠. 그런 네. 이유가 비하인드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한 5분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충전하면은 뭐 이제 근데- CLTC 기준으로 뭐 200km 충전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한 100, 한 40, 150 이 정도 충전되는 근데 거니까. 그쯤 되면 이제 셀 열이 올라서 계속 제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한 5분에서 10분 하면은 이제 다시 또 쭉 하락이 되는. 그런 그럼 거예요. 하락 낙폭이 테슬라보다도 심하겠네요, 좀. 그렇게까지는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보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도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게 이 낙폭이 생각보다 테슬라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가 이런 성능적인 부분을 조금 버리고 원가적인 부분을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가만 보면 이 충전 쪽 얘기를 잠깐 하자면 충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 모터에서 디스차지 그러니까 방전이라고 하죠. 방전율. 방전을 거는 것보다 충전을 할 때 사실 내부 저항이 걸린 건 충전을 할 때. 충전을 그러니까 내부 저항이 높고 이 뭐라 그럴까 열화에 대한 대책이 잘 안 돼 있는 배터리일수록 이 충전 C레이트를 높게 가져가거나 그걸 오래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 파우치 타입이 유리해요. 파우치 타입은 이 물리적으로 말려 있거나 맞아. 접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굉장히 낮고 전자의 이동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에 반해서 우리 지금 이런 CTP 3.0 같은 경우에는 각형 배터리를 쓰고 있고 그 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860, 뭐 2170 이런 원통형을 쓰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셀 수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저항이 높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체크를 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피크는 그냥 우리가 그 이너시 커런트라 그래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너시 커런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도립 전류라고 네. 하는데 왜냐면 캐패시턴스가 큰 쪽에다가 전원을 걸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확 끌려가는 현상이 생겨요. 얘 용량보다 보통 3배, 4배까지 순간적으로 끌려가는데 그거를 제어하는 게 이제 보통 기술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어를 안 하고 놔두는 식으로 피크를 쭉 끌어당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일단 전류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열이 올라가는 거라서 열이 오르기 전까지 쭉 당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이 오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열이 오르면 안 되니까 배터리가 폭발하니까 계속 이제 충전 전류를 낮추는. 근데 중국 전기차들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네. 가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이거는 배터리 셀의 어떤 부족한 성능을 약간의 기교로 BMS나 CCU로 때우는 거예요. 약간의 그냥. 기교로 커버를 하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열화 문제가 중국 전기차 뭐 제대로 팔리기 시작한 지 이제 3년인데 뭐 그러니까 알기가 힘들죠.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알기가 힘들구나. 그 부분은 조금 아직 좀 더 지켜봐야 좀 더 되는 지켜봐야 되는. 자, 그리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네, CTP 3.0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사실 이것도 네. CATL에서 22년에 발표했잖아요. 네네. 22년 7월인가 8월에 아니다 4월인가 발표했어요. 근데 실제로 장착된 것이 23년 4월이에요. 1년 1년 정도에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도 4월에도 1000대 한정. 1000대 한정? 네. 지커 001의 1000대 한정으로 달렸고 굉장히 그 수율이 안 좋네요.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장착되기 시작한 건 지커 009에
하반기부터 한 월 2,000대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많지 않구나. 24년부터 이제 007하고 몇 개 모델에 들어가서 이제 좀 확대가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라이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CATL이 그 발표하는 신기술은 1년은 봐야 된다. 최소 1년은 기다려야 최소 된다. 1년.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연구실에서 연구돼서 양산까지 가는 그 시간이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좀 짧고. 그게 이유가 네.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적이나 역사가 없으니까 그걸 빨리 일단 발표를 해놓고 어떻게든 내놔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뛰어납니다.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죠. 이 정도면은 나름 방법을 잘 찾아서 한 거죠. 사실 따지면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그레시브 하니까 이제 좀 끌리는 거지. 이게 사실 그냥 공학적으로 따지면 괜찮은 생각이잖아요. 괜찮은 오. 생각이야,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스펙 시트를 비교해 놓으셨군요. 그렇죠. 좌측에는 이제 포르쉐 마칸 EV, 마칸 4하고 마칸 터보.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죠? LS7. 상하이 IM, 상하이의 이제 자아 브랜드 IM이란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LS7이라는 아까 처음에 봤던 차량. 아니 그건 지코 007. 그게 지코 007이야. LS7 좀 이따 보여드릴까? 네네. 왜 보여드렸느냐? IM LS7? 네, 거기. 이게 상하이 자동차 거잖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 CTP 3.0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그냥 NCM 812 CATL 거 갖다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배터리, 팩 용량, 그리고 유저블 용량이 동일해요. CTP 3.0이랑 거의 똑같아요. 94.8, 94.7. 그래요? 네. 95예요, 둘 다.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마칸 EV에 들어간 게 CTP 3.0인가라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된다고. 네. 근데 거의 모든 특성이 오히려 상하이 거 LS7하고 비슷해요 지금. 그래요? 지금 딱 보시면은 이 충전 속도 맥스 충전도 400이라고 돼 있지만 얘도 한 280 정도 나오고. 280. 예. 그리고 뭐 배터리 팩 용량도 94.8 유저블이, 그리고 맥스가 100.1, 100.0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모터 출력도 425kW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 게 나오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면 생긴 거는 그렇죠. 뭔가 좀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마칸의 냄새가 난다. 여기서 지커에서도 났었죠. 007에서도. 근데 그 냄새가 났던 거는 이제 모터 때문에 났던 거예요. 배터리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배터리 팩은. 자,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마칸이 왜 그러면 사실요 CATL이 CTP 3.0을 마칸에다 썼으면 홍보를 엄청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 CTP 3.0을 포르쉐가 갖다 쓴다.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계약 관계 때문에? 그치.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배터리가 아무래도 중국산이라는 게 꺼림칙해서 포르쉐가 그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를 뭐 계약상으로 못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트론도 일부는 CATL 거 쓰거든요. 네.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이트론 그러니까. GT로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CATL 거 배터리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폭스바겐이나 이런 이제 해외 레거시 업체들이 그렇게 그거를 꺼린다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약 관계는 아닐 것 같다. 이미 뭐 벤츠도 쓰고 BMW도 쓰고 CATL 다 썼기 쓰는데. 때문에 독일 애들이 뭐 이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거부감은 없을 것 거부감은 같다라고 판단이 딱 드니까 그럼 CTP 3.0을 썼으면은 기린 배터리 시스템을 썼을 거면은 썼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얘가 딱 나온 거예요. 상하이의 IM LS7.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아우디가 어디 걸 갖다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러네. 어차피 폭스바겐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쪽이 더 가까운 것 같다라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이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왜 포르쉐 차를 자꾸 중국 차에서 이걸 찾고 있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포르쉐 차량뿐만 아니라 독일 차량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가 재작년부터도 조금 문제를 삼았던 게 우리가 내연기관 시절에 생각하던 뭐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포르쉐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의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들. 그렇죠. 네, 내연기관 시절에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과 그 100년이 넘게 쌓여있는 그 노하우들. 역사, 네. 업적. 역사 업적을 통해서 쌓여져 있는 그 디테일들이 우리가 그냥 타면 끝나잖아. 그냥 무슨 말이 필요 없었어. 말이 필요 없었는데 말이 슬슬 나오더니 심지어는 중국 배터리를 썼다 그러고 뭐 중국 뭐 기술을 가져다가 뭘 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니 왜 독일이 이 훌륭한 기술의 국가가 이러느냐 봤더니 독일 내에는 아무래도 전기차에 관련된 배터리라든가 모터 제어라든가 물론 파워 반도체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인피니언이라든가 샘크론이라든가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모터 이런 제어 쪽에는 생각보다 독일이 뭐가 없었더라고요. 센서는 있지만 센서도 요즘처럼 모듈화된 이런 센서들이 아니고 이제 구식 아날로그 센서들이 강했고 지금 오히려 디지털 모듈러 방식의 센서들은 어디가 강하냐? 오히려 중국, 한국, 미국. 물론 원조는 미국이지. 그치. 미국은 비싸. 그렇지. 거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져와서 중국에서 정말 싸게 만들고 자기들이 또 SoC를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한국은 거의 뭐 한국만 쓰는데 뭐 모듈화해서 굉장히 쓰기 편리하게 대신에 비싸게 만들죠.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이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산업 전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보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근데 우린 한국이나 뭐 미국에서는 좀 중국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 이런 차량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포르쉐의 지금 가장 핫한 마칸 EV에 대해서 왜 제가 IM하고 비슷하냐 이제 이거 다음 장에 딱 나오죠. 여러분 요 사진에서 뭐가 마칸의 플랫폼이고 뭐가 IM의 플랫폼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네, 물론 이제 모듈 플랫폼이 대체적으로 그 원조가 아무래도 현대식 전기차의 플랫폼화를 처음 제안한 브랜드는 테슬라죠. 네. 테슬라의 플랫폼을 좀 더 개량하고 이제 모듈러 방식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확장을 한 게 이제 현대그룹의 EGMP인데 그 두 가지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분해하고 해가지고 현재 중국 차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허를 다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전기차들이 굉장히 급격한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분석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물론 전형적인 이런 전동화 플랫폼이긴 한데 그런 것 치고도 너무 유사한데? 색깔 조금 다른 것 같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고요. 뭐 이제 커버 플레이트 좀 다르고 근데 이제 측면의 볼팅 위치라든가 팩이 구성된 구조 그리고 저 P 시스템이 얹혀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데 저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PP 플랫폼을 봤어요. 네, 제 PP 플랫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도 다른 건 당연히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될지 한번 골라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어느 게 마칸이냐? 그거는 이제 뭐 재미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정을 해보시죠. 네,